암이라는 게 착한 암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기능이 떨어져, 질이 떨어져요. 저 역시도 제 몸에 암이 생기면 과감하게 드러날 겁니다. 일단은 거북이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단어를 탄생시킨 분이 갑상선 외과에서는 이제 시조 같은 분이 계세요. 박정수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현역 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서 대국민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공포심 갖지 마라. 이 암은 사망하거나 진행이 빠른 암이 아니다. 거북이 같은 암이야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말이 탄생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후회하신다는 얘기를 어느 유튜브에선가 실제로 직접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거북이암이라는 건 다른 병과의 상대적인 그 진행 속도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무섭다고 얘기하는 폐암이나 뭐 췌장암에 비해서는 느리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이런 뜻인데, 거북이도 가긴 가죠. 앞으로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에서 결국엔 거북이가 이긴다는 얘기가 나올 때도 느릿느릿하지만 가잖아요. 진행된다. 그리고 암이라는 게 착한 암이 어디 있습니까? 착한 깡패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착한 암이 어디 있어요? 상대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북이암이란 말을 쓰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환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한 암이다, 거북이암이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거나 수술하거나. 제가 좀 뾰족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무슨 드라마를 봤더니 암세포도 생명인데 얘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된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대사가 있어갖고 멘붕이 온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대중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암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위암이 있으면 위를 떼야 되고, 유방암이 있으면 유방을 떼야 되고.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갑상선은 필요가 없다. 이제 얘는 갑상선은 사고만 칠 뿐이니 제거하고 약으로 호르몬 역할을 따라가 주는 게 맞다. 이미 암이 생겨서 제 기능을 못하는 문제를 일으킬 장기를 아낄 필요가 있을까요? 저 역시도 제 몸에 암이 생기면 과감하게 드러날 겁니다. 죽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시가 급하겠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갑상선 암 수술은 영원히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본다는 거는 시기를 봐서 수술의 적절한 타이밍을 본다는 거거든요. 작은 암 때 수술해서 사망률도 없는데 뭐 과잉진료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나는 갑상선 약을 최대한 안 먹는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단절제 때 하시는 겁니다. 갑상선암은 만져져서 올 정도인 분들은 있어요. 되게 커서 목에 딱딱한 이제 혹이 만져진다. 목소리 신경 옆에 있어서 목이 좀 갈라진다. 식도 옆에 있어서 삼킬 때 좀 걸리는 느낌이 든다. 요 정도인데, 워낙 식도염이 많은 시대니까 이게 식도염 때문에 그러는 건지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제 구별을 못 하세요. 밀접 관리하는 게 대세인데, 저희가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면 안 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잖아요. 갑상선은 물론 그런 건 없지만 삶의 기능이 떨어져, 질이 떨어져요.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서 복원이 안 된다든지, 기도 안으로 암세포가 들어간다든지, 식도를 뚫고 들어가서 먹는데 곤란한 문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반절제 할 수 있는데 전절제로 넘어가는 딱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름의 갑상선 수술의 골든타임이죠. 갑상선암 고주파 치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예약한 분도 있는데, 그분은 87세세요. 한 번 수술을 했고 임파선 전이가 돼서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좀 원래 심장질환도 있고 본인도 수술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없고 마취 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고주파 치료 대상이 되셔서 예약을 해드렸는데, 심폐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고령의 환자, 마취를 못 걸 것 같은 사람만 고주파 치료에서 암 치료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암에는 고주파 하는 게 아니에요. 암이라는 거는 예측불허의 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1cm짜리 이 암이 세포 단위로 내려가면 이미 혈액으로도 좀 날아가고 임파선으로도 날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태우면 이미 날아간 암세포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 절제를 하고 주변의 임파선까지 다 청소를 해서 그에 맞는 추적관리, 추가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주파는 고주파 바늘이 있습니다. 200도 정도 되는, 약간 쌈듯이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세포들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지는 거예요. 근데 암은 그렇게 육안적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대장에 있는 암은 제거했는데 폐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혈액 타고 임파선 타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갑상선도 똑같은 찐데 고주파로 지진다고 그런 전이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인된 치료는 아니에요. 임시방편의 치료. 전신 마취하는데 문제가 없다. 고주파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 부분에서 마취가 안 되는 부분, 일부 환자한테, 아주 극소수의 환자한테 처형해서 쓰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는 드리고 싶었던 게 요즘 이제 의료기관에 어떤 파행이 지속되면서 저희 병원에 많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문의해서 저희가 거의 연일 여러 분의 수술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지켜봐도 되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 분인데도 대학에선 수술을 잡아놨어요. 로봇 수술로. 그래서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대학병원도 이익을 위해서 병원이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잖아요. 아카데믹하게 따지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시경이라는 국가보험되는 영역으로 해드리면은 사실 좀 덜 의아할 텐데, 보통 갑상선 로봇 수술이 대학에서는 1100에서 한 1400 정도 하고, 요즘 개인 병원에도 로봇 있는 데 있어요. 한 800만 원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로봇 수술은 초기암에서 실익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갑상선 수술은 특히 초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수술의 유용성이 없어요. 로봇 수술을 국민의료보험으로 적용시키는 논의가 잠깐 진행이 됐고, 제가 이제 의사협회 보험이사로 참여를 했었는데, 갑상선은 유용성 없음으로 진작 빠졌습니다. 그 영역에서. 근데 왜 하느냐? 수익적 측면이 너무 탁월해요. 그리고 환자들, 우리나라 대중이 이 AI 시대에 로봇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다른 치료법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그냥 내시경 수술을 의사가 붙들고 하면 내시경 복강경 수술이고, 의사가 저쪽 조정 콘솔에 가서 따로 하면 그게 로봇이거든요. 똑같아요. 로봇이 하는 거를 복강경이 못하지 않고, 복강경이 하는 걸 로봇도 그대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할 때 혼자 안 하거든요. 보조자가 당겨주고 잡아주고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로봇은 팔이 3개니까 그걸 혼자 해요. 근데 실제로 의사 혼자 하느냐, 간호사도 없이 그러진 않거든요. 장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닦아줘야 되잖아요. 장비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 수술도 아니에요. 아주 제가 이 로봇을 비난하는 입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용성의 문제거든요. 로봇 장비가 좀 보급화되고 있어요. 이 개인 외과 병원에. 고민을 잠깐 했는데 30억 정도 합니다. 장비가. 그러면 환자가 돈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지 않고 또 월 100명 정도 하지 않으면 그 장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장비에 대한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가격이 물론 복강경보다는 장비 가격 대비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어떤 손에 무리도 좀 들어오고 그러지 않겠나는 이제 생각 때문에 나도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사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에 대해서 결론은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딱 종집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초기암에 필요 없다. 과잉이다. 진행된 암에서 해볼 만하다. 근데 가격은 더 현실화돼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